예, 반갑습니다.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스 원장 김기현입니다. 예, 펜타스 윤동민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통합과학이니까 뭐 저기 다 공통으로 배우는 거고, 자, 이과를 또 가는 학생들, 그럼 이제 또 지금 보니까 뭐 편제표에서 학교별로 또 미리 또 선택을 또 하라고. 1학기 때 한 번 하고 원래 교과 편집도 5, 6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해서 그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사실 제가 이 방송으로 그냥 궁금하신 게 있어서 제가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방송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선생님들이랑 일단 과학을 선택을 하잖아요. 과학을 선택하는데 앞으로 이제 또 내년 25학년도부터는 또 아무래도 또 과탐 미지정대학교가 또 한 11개 대학이 또 있단 말이에요. 과탐 미지정대학으로 해서 수학과학 미지정하는 그러면 거기 대표적으로 연세대라든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뭐 수학이나 과학을 꼭 미적분 이과대 미적분 과탐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우선적으로 조금 궁금해하시는 게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진로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해봤냐를 물어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수시를 쓸 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이 있는데 교과나 논술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학과가 뭐 자기 뭐 생기부하고 무관하게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이 학종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그 필수 이수라는 과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기계 전기 전자 또 대표적으로 기계 전기 전자 하면은 물리 원투는 필히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분당은 한 2학년 때 애들 몇 개 정도 선택해요? 보통은 4개인가요? 3개 3개에서 선택을 4개. 하고요. 지금 분당 지역은 지금 과학 중점반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가 상당히 학교 전체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벌써 과학 중점 학교라고 하는 보편고가 있고. 그런데 4개 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낙생고, 중앙고, 지금 서연고, 내년부터 대진고가 또 좀 나오고. 어이구. 벌써 5개, 18개 중에 5개가 과중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이과 쪽이 굉장히 많은 학교다. 활성화되고. 예, 지역이다라고 봐야 돼요. 낙생고는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의대를 제일 많이 보는 대학의 탑 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고잖아요, 낙생. 네. 저거 일반고인데 되게 내가 볼 때는 준자사고야. 네, 애들도 성향이 많이. 분위기도 그래. 예, 저도 어저께 수업했는데 예, 분위기도 많이 달라요. 솔직히. 그래요? 예. 분당 애들도 실력이 굉장히 좋은데 다른 일반 학생들. 분당에서도 이제 낙생 거기가 타. 거죠. 낙부심이 있죠. 낙부심. 걔네들은 대단한 거죠. 그 저 전국의 의대를 그렇게 정말 대단한 거죠. 고등학교 중에서 전국 고등학교 중에서 의대를 제일 많이 보는 학교 탑 10 안에 들어가. 그 저도 이제 기출 문제 보면 거기 선생님들은 진짜 연구를 많이 해서 출제하세요. 과학, 물리 문제는 뭐 기출 문제를 베끼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성의 있게 출제. 일단 과학 중점 학교는 탐구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4개를 다 해. 일단 원감은 4개를 다 해야 원은 4개 돼. 다 과학사까지는 다 해야 되잖아요. 과학사는 뭐 나중에 진로에 선택인데, 있으니까. 근데 4개는 일단 원은 4개를 다 하고 옛날에는 투도 4개를 다 하는 게 원래 맞았었는데 네. 지금은 3개 쪽으로 좀 줄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4개 다 선택 안 하고 3개만 선택해도 되게. 상대평가잖아요. 원 과목은요.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고. 하여튼 4개를 보면 정확히 다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 어딘가 나온 뭐 상대평가 등급으로 나온다. 좋죠. 원래 4개 배우면 왜 좋냐면 모수가 동일하잖아요. 이과 전교생이 물화생지를 다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등급을 나누니까 쉬워요. 근데 머릿수. 과학 중점은 과학 중점 반이 있고 과학 중 아닌 반도 있잖아요. 아는 반도 있어도 4개를 다 해요. 똑같이 그냥 2학년 때. 그래요? 네. 2학년 때 다 그냥 똑같이 해요. 일단 똑같이. 3학년 때 선택 교과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개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 어차피. 근데 3개를 선택할래, 4개를 선택할래. 4개 선택하는 게 지네들한테 더 나아요. 왜냐면 물화생지를 4개를 전부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물리의 1단원 역학 너무 어렵네 제끼고 그다음에 화학이 양적 관계 못 하겠네 제껴. 그러면 이제 생지 남잖아요. 생지 앞에 단원들은 지들이 전부 다 할만하거든. 중간고사 봐도 그러니까 생지를 선택을 하죠. 생지는 이 뒤쪽에 어려운 단원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이거 물리화학 때문에 내신이 까이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리고 선택 안 하면 뭐 문과 거 선택한다고 자기네들이 되게 우수한 성적을 나타낼 거라고 착각해 빠져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궁금해요 진짜. 한번 시험 보게 해보고 싶을 근데 때. 이과 과목이 어렵다고 문과 과목으로 피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등급이 나와요. 똑같이. 살짝 그러니까. 과학 전문학원은 과학 중점학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네.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등급을 매길 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 과목 선택해서 물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전교 애들이 200명 중에 80명밖에 없다. 물리 선택자가 80명 중에 저 1등급 맞으려면 3명, 4명 나와야 되잖아요. 등급 맞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걔네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꾸 물리 선택자가 더 줄죠. 예를 들어서 화학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리를 갖다가 꼭 하고 싶은데 등급이 안 나올까봐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바에야 전부 다 공부하는 편이 맞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과중학교를 저는 피하지 말라고 가급적인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가라 어차피 이과 쪽으로 가려면 다양한 방법에서 좋다 나쁘지 않다. 이 과중반이 그 교육부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2개 반 이상 모집을 해야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래 과중반 들어가다가 그 과중반 못 하겠어요. 그냥 일반반으로 가려고 하면 예전에는 전학을 가야 됐어요. 원래 그게 교칙이 원래는 그래요. 과중반 하다가 그냥 일반반으로 갈래요 하면은 전학을 가야 돼요. 그게 원래 교칙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는 그 정도까지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바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전에 그 학생을 한번 상담했는데 일단 선생님이 과중반 들어오라고 그랬대. 그랬다가 네가 안 맞으면 딴 반으로 가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바뀐 것 같아. 내가 딱 그 소리 들으면서 일단은 아이들 머릿수를 채우고 그래서 채워야지 예산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딱 있는 것 같아. 이게 학교들의 수 없으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돼서 뭐 꼼수를 피우나 그런 생각인데 솔직히 어떤 아이들은 뭐 원장님 말씀은 왜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다 하니까. 다 하니까 장점이 돼. 어차피 다 하니까 인원수의 상대평가니까 인원수. 근데 또 어떤 학생들한테 그게 고통이 될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고통이 되는 친구들이 있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요즘 고등학교가 자기가 시험 봐가지고 가는 학교 아니면 지금 분당 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300명 넘는 학교는 내가 알기로는 대진고하고 태원고 2개밖에 없거든요. 네, 전부 다 300명. 나머지는 전부 다 240명 요 선에서 다 학생들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학교 인원 자체도 지금 200한 4, 50명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또 반반으로 봐야 되잖아요. 일단 문과 이과를. 이과는 이제 또 나눠지는 거고. 우선 제가 오늘은 이제 과중반 얘기가 먼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그 얘기도 잘 하신 게 뭐냐면 1학년 때 통합과학을 300명 기준 학교라면 300명이 똑같이 보고 300명이 4%니까 12명이 1등급을 나올 수 있지만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과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반이 이과라면 150명, 150명에서 물리 선택하는 데가 몇 명 정도, 50명도 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50명에서 또 4%가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 애들이 많이 쓸리는 것 같아요. 물리화학을 좀 진정성 있게 해주시면 몰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추세에 잘 안 맞는다, 트렌드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1학년 때 내신이, 그러니까 본인이 잘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1학년 때 받은 내신이 솔직하게 이게 몇 등급, 전체 평균적으로 몇 등급이냐,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왔을 때 아무래도 지금 4등급, 4등급 밑으로는 교과도 당연히 힘들지만 종합도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일반고에서. 그냥 힘들어요, 맞죠? 그렇죠. 거기다 비교과 영역이라든지 뭐 교내 수당 실적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미반영되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학기가 끝나는 시점, 내신이 이제 중간 기말 끝나고 그러면 내신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올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과목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학종으로 쓸 수 있는 내신이냐 또는 학종을 고1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냐에 따라서 일단 과탐 과목 선택이 조금씩은 좀 생각이 달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네, 진짜. 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컨설팅 했죠. 내신이 딱 그 학생이에요. 내신이 한 4등급 밑에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어머님 머릿속에는 학종을 자꾸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걸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해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또 상담을 받고 오셨어. 받고 오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과는 물리화학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건 뭐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얘가 또 환경 쪽이에요. 얘가 또 관심 분야는 지구 환경 쪽이야. 그럼 딱 좋잖아. 생명하고 지학 딱 좋잖아. 생지잖아요. 근데 어디서 또 듣고 오셨는지 이과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리화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대기 환경 파트면 화생지 시키면 딱 좋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내신이요. 내신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종도 조금 안 되는데 그런데 좀 이 부모님은 학종을 또 그림을 그리고 오신 거야. 그림을 마침 어차피 얘가 생각하는 게 지구환경 쪽이니까 생지하는 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얘가 봤을 때는 내신이 안 좋은 상태가 얘한테는 학종을 준비하는 것보다 내신을 끌어올리는 게 더 최우선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2학년 때도 생기를 하고 차라리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탐을 하나 하는 게 어떻겠냐. 사탐 쪽에 사회문화를 하나 선택하는 게 너 보니까 얘가 6월 모의고사를 봤더니요. 통합사회가 2등급이고 통합과학이 6등급이야. 1학년? 1학년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넌 사회문화도 하나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엄마는 또 그러는 거야. 이건데 왜 또 사회문화 이렇게 또 반응을 보여주는데 얘가 지금 어머니 생각하시는 학종을 그림을 그리시려면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만약에 얘가 화학이나 물리를 선택했을 때 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럴 바에는 일단 학종도 염두에서 살리는 게 생지가 맞지 않냐. 그러니까 생지가 맞다. 그러면 내신을 좀 더 끌어올리려면 얘가 보니까 근거 없이 내가 사회문화를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니까 통합사회가 2등급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조율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계전기전자나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물리는 그냥 필수 이수야. 필수 이수. 공자 들어가면 물리화학을 하는 게 좋죠. 공대 쪽은 무조건 필수 이수라고 봐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세 개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물리는 학종 때문에 가. 학종 때문에 써야 돼. 쓰긴 써야 돼. 네, 써야 돼. 그다음에 이제 두 개는 또 뭘 염두에 수능도까지 염두를 해요. 이게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면 요 3개나 4개를 선택했을 때 아무래도 과중반 같은 경우는 어차피 4개니까 다 한 번씩 했을 거 아니야. 나중에 고3 때 난 생지가 맞아.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지금은 3개를 선택하는 학교는 지금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잘해야 돼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친구가 이제 상담원 친구들이 있으니까 매년 그렇죠. 경험이 많잖아요. 매년 겨울이 오면 네. 11월 달 정도가 되면 모의고사 이제 전부 다 끝고 2학기 이제 2학년들 고등학교 2학년들 이제 수능 선택 뭘 할까를 갖다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전부 다 결정은 되지만 아직도 못 하고 이제 붙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가만히 보면 물화생을 선택을 학교에서 2학년 때 계속 공부를 하다가 고3 때 가가지고 이제 뭘로 수능 볼까요? 라고 이제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화생? 근데 물리 역학을 보니까 역학을 자신이 없어요. 야, 너 생지하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학 양적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뭐만 남냐면 생명과학 하나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생지를 해야 되는데 지하고 선택을 안 했어. 했어. 이 친구가 3학년 1년 동안 해가지고 지구과학의 등급이 만족스럽게 나올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도 그래요. 네, 저는 자신 없어요. 물론 물리화학 하는 것보다야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거의 똑같이 들인다고 하면
지구과학을 등급을 올리려면 다른 과목도 그 정도 하면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생소하게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그거를 막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자기가 2학년 때 선택했던 교과대로 수능을 봐라라는 게 이제 기본적. 그죠. 예, 예. 이게 딱 생각에- 정답이야. 왜냐면 멋있어. 물화. 딱 선택 잘했어. 근데 하다가 보니까 막 역학 장난 아니고. 힘들어. 그냥 막 양쪽 관계. 힘들어. 3월달에 볼게요. 3월달에. 남는 거 생명밖에 안 남아. 근데 생명도 유전이 또 쉽진 않잖아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몰라. 2학기 되면 또 이제 아직 몰라. 화학은 애들 어떻게? 화학도 뭐 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네.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아예 상위권 애들은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아 나는 뭐 메디컬 쪽으로 가야겠다. 그럼 무조건 화생. 딱 찍고 그죠. 들어가요. 애초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에서 가장 우수했던 고3들을 보면 걔들은 그냥 무사생? 물화 아니면 화생. 예. 이제 의대 진학하거나 아니면 연대 공대 쪽에 이제 진학한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 보고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그 물화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했지만 또 못할 수 있어. 근데 생지는 어디서 나오는 그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생지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제 생각에는 생명도 그렇고 지구과학도 그렇고 그렇게 할 거면 화생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그 원장님 말 지구가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할 진짜 거면은 어렵다니까. 화학도 되고 물리도 된다. 제가 내신이지만 말씀드리면 그 원장님 아시는 원장님을 너무 좋아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어요. 원장님 맨날 쫓아다니는 여학생. 근데 그 학생이 뭐지? 실명은 말을 못하지만 근데 그 학생이 학원을 너무 자주 오다 보니 거의 매일 출근하거든요. 출근해서 제 옆에 붙어있다가 원장님 옆에 붙어있다가 원장님이랑 상담하고 제 옆에 와서 화학 문제 풀고 이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점수가 2배가 올랐어요. 오. 2배가 오를 수 있다는 게 더 놀랍지만 근데 안 돼도 올르지. 네, 아니 관심 있으면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장님이 저랑 그 얘기했거든요. 얘는 배치표에 없다 지금. 그 정도다 내신은. 배치패요. 저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가 뭐 정신을 차린지 안 차린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와서 붙어서 하니까 오르긴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 과목이 오르니까 이게 애가 아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근본 없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애초에 생질할 거면 2학년 때부터 하는 그렇죠. 아 그리고 내신은 끽해야 150명 짝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선택해서 진짜 내신 오른다는 네.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수능은 20만 명이 넘잖아요. 과탐 같은 경우는 과탐은 선택자가 2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원장님 나 그 말 너 왜 이렇게 자꾸 공감이 되는지 야 지구과학 다시 공부할 거 그 시간에 그냥 물리하고 화학해도 오른다. 지구과학 등급 나온다니까. 지구학도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그렇게 변별력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또 호락호락한 문제는 뭐 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료 해석이 어차피 안 돼요. 네, 그 어차피. 지구과학도 저는 잘 지구과학 별로 안 좋아해서 모르지만 이 지문도 되게 길고 데이터도 되게 생명 지구과학은 비슷해요. 네, 데이터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데이터 너무 어렵게. 일단 과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2학년 때 배우는 거기에 이제 꼭 내신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신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원장님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게 수능도 염두에 놓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일단 본인이 어느 쪽으로 진학을 할 그렇죠, 거냐가 진로에 가장 대한 먼저잖아요. 거죠. 진로에 네.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네. 한 과목은 일단 픽스해가지고 그렇죠. 잡아놓고 네. 나머지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세 개 중에서 자기는 정말 싫은 게 있어요. 그건 빼야 돼요. 그냥 그럼 그냥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걸 빼면 돼. 그러면 오히려 쉽게 간단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물화생지 중에서 나는 뭐 생명은 꼭 해야 돼. 그럼 이거 두 개 남았어. 야, 나 물리만 보면 머리 아파 죽겠어. 빼면 되잖아요. 그럼 정리가 남아요. 되니까. 이게 가장 머리가 아플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일 싫은 걸 제거해라. 그렇죠. 좋은 걸 선택하지 말고 통합과학을 갖다 여태까지 했잖아요. 고등학교 아 맞아. 물화생지 거기 다 물화생지 있잖아. 다 있잖아요. 네. 그럼 1학기 때, 2학기 때 중간까지는 자기가 공부를 해봤으니 네, 이 중에서 자기랑 안 맞는 게 꼭 한 과목이 있어. 그럼 네, 그걸 네. 버리면 돼 그냥. 네네네. 고민하지 말고. 네네. 그게 가장 그 아이가
그래도 다른 쪽에다가 한눈 안 팔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 선택법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3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이 하면 되는 거고 상위권 친구들은 그냥 여지 없어요. 그냥 진로에 무조건 포커스 맞춰라. 그렇죠. 네, 상위권 친구들은 몇 명이 됐던 간에 상관없다. 그냥 진로에 무조건 포커스 맞춰서 선택해라. 맞습니다. 네. 그냥 오늘 또 이렇게 또 선택한 과탐 선택에 대한 또 부분도 저희가 좋은 꿀팁을 좀 드리잖아요. 되게 한테 싫은 거 빼면 돼요. 저만 보면 도망다니는 애거든요. 맞아요, 맞아. 저 보면 인사도 안 하는 애 있어요. 화학이다 청소하지 않는 우리들 보면 인사다. 거예요. 그 정도로. 야 심하구나. 그런 걸 빼야지. 그쵸. 나라고는 다시는 마주치지 않고 그쵸. 싶은 거지 걔는. 근데 약간 또 여기서 욕심은 조금 좀 부모님들의 욕심. 이 또 가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말 내려놓으셔야 돼. 나 진짜 이 얘기 정말 필요해. 내려놓으셔야 내려놓으셔야 현실을 좀 제발. 직시했으면 좋겠다. 예, 아니 내려놓으셔야 애도 편하고 부모님도 맞아요. 편하고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어제 컨설팅한 그 부분 어디서 또 듣고 온 거야 그걸. 그래서 갑자기 제가 화가 확 났어요. 근데 그 학부모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컨설팅한 사람이 이 사람 정말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했나? 컨설팅은 아예 진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건데. 네. 정말 나 신중하게. 그래서 순간 내가 짜증이 확 난 거였었어 한번. 진짜 그러다가 그걸 참고 내가 또 어머니한테 했는데 그 컨설팅 누구한테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분 컨설팅을 잘못한 겁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정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좀 너무 사리사욕에 자기 사심에 의해서 또 뭔가를 또 그걸 해서 또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 진짜 아이들 원장님 말대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아이들 인생을 생각하면은 정말 신중하게 좀 컨설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마디만 더. 네네네 원장님. 추가 한번 해볼게요. 그 가끔가다 유튜브에 보면 이제 뭐 과목 선택하러 뭐 인간 강사가 나와서 이제 순서를 뭐 쫙 나열하면서 뭐 전체 평균이 어떻고 하면서 뭐 선택해라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냥 믿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를 갖다가 놓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고 아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부모님의 맞아요. 의견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 친구가 어떤 과목을 싫어하는데 굳이 뭐 미래를 위해서 넌 이걸 해야 돼.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이제 그것만 좀 조심하셔서 선택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무리가 없고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저하고 충분히 대화도 그렇죠. 하고 하니까 네.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 과탐 선택, 분당 지역에 있는 분당 용인 지역에 있는 심지어 커피도 드려요. 학생 학부모님들 상담 받으러 가세요. 여기 저 김기환 원장님한테 오세요. 오시면은 좋은 또 진로에 대해서 상담해 주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내려놓으시면은 정말 더 좋은 결과나 훨씬 좋아요. 간혹 저희가 또 보면은 이렇게 주눅 들여서 이렇게 딱 컨설팅 오면 엄마가 먼저 기선제압 딱 하고 엄마가 애를 누르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살짝 나 그럴 때마다 어머니 잠깐만 나가게 상담실 들어올 때 느껴. 네, 상담실. 그러면서 모의고사 성적 깔 때 너 이거 왜 아니 엄마가 갖고 왔잖아 봤을 거 아니야 모의고사 성적을요 보고 나한테 준 거잖아. 근데 또 그 애 있는 데서 아니 왜 이걸 왜 이렇게 맞았어? 그걸 또 물어보면 나 좀 속상하시니까. 내 마음은 이해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아이가 소중합니다. 아이의 마음이 더 소중한 그 겁니다.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제 커가는 아이고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정말로 정말 긍정적인 아이로 마인드로 많이 그렇죠. 엄청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아이가 생각한 아이들도 18, 17, 뭐 19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걔들 얼마나 판단이 빠른데요. 네. 저희보다 빨라요. 네. 그래서 좀 부모님의 생각은
좀 더 학생들, 아이들,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 좀 더 생각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오늘 또 귀중한 시간 속에 나와서 좋은 정보 또 말씀드리고 후미에 또 이렇게 원장님이 언제든 무료로 컨설팅까지 그죠. 다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찾아가시면은 진로 선택이라든지 과목 선택에 대해서 상담해 주실 겁니다. 아, 바쁘신데 또 이렇게 이제 여름 곧 다가오네요. 저희는 여름방학 벌써 개강했어요. 벌써요. 아,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여름방학이 어떻게 사실 좀 한 템포가 이른 거죠. 원래 정상은 이번 주에나 다음 주에 이번에 좀 빨리 시작을 했어요. 이게 루즈하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하거든요. 지금 수업도 안 하면서 그냥 이 일주일간이 사실은 아이들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패턴을 갖다 다 망가뜨리거든요. 저희 좀 빨리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방학이 시작되더라도 다음 방송은 이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방학 때 애들 과탐 공부는 네, 어떻게 해야 네.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방송 준비해 보도록 불러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또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